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의 주요 정책기획 보고서죠. 경계선지능인 지원 강화 방안,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이 이게 더 이상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과제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회적 관심은 좀 높아졌는데, 실제 정책은 좀 부족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좀 빨리 발견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범정부 차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랑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조기 발견의 어려움, 이 문제군요. 왜 제때 알아차리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보호자분들조차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군요. 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그 사회적 낙인 때문에 진단을 좀 꺼리시는 경향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할 그 골든타임 있잖아요. 이걸 놓치고 학습 결손 같은 게 자꾸 누적되는 거죠. 안타깝네요. 실제로 그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공고, 그러니까 추가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받아도 한 3분의 1 이상은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한다고 해요. 꽤 높은 비율인데요? 네. 거기다가 또 국가 단위의 공식적인 실태조사 자체가 없어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그 현황 파악조차 어려웠다는 게 현실입니다. 상황 파악부터가 문제였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그 방안이 궁금한데요. 보고서는 그래서 좀 더 촘촘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학부모 알림장 앱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부모님들 인식을 좀 높이고요. 네네. 그리고 학생들 정서행동 특성검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심리검사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할 수 있는 학부모용 간편 선별 도구를 개발해서 26년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체크해 볼 수 있게. 그렇죠. 일종의 감지, 발견, 진단 이렇게 3단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비용 부담이 컸던 전문 심리 검사, 이게 한 4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꽤 부담되죠. 네. 이걸 대체할 만한 신뢰도 높은 검사 도구를 새로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 국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첫 실태 조사라니 의미가 크네요. 자, 그럼 발견이 됐다고 끝이 아니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한다. 이 연속성 부족 문제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이 다를 텐데 이건 또 왜 어려운 건가요? 맞아요.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문제일 수 있죠. 영유아기에는 당장 부모님들이 정보를 얻거나 상담받을 곳이 부족해서 양육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힘들겠네요. 실제로 학부모님들 10분 중 8분 이상이 이 지속적인 돌봄 부담을 가장 힘들어 하신다고 응답했거든요. 정말 높은 수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는 학습 부진 문제랑 또래 관계 어려움, 이게 겹치면서 아예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더 문제입니다. 이분들에게 맞는 직업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직무 역량이나 사회성 때문에 취업을 해도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사회적 자립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정말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그럼 뭔가요? 보고서는 그래서 단절 없는 지원, 이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온누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모님들께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지역 가족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을 지원하고요. 네. 학령기 학생들한테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학습, 심리, 진로 이런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개별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기술 활용도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기 지원으로는 특성화고나 폴리텍 대학 같은 공공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해서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유도하고 또 실제 일 경험을 쌓도록 돕는 그런 연구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요. 평생에 걸친 지원이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건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 그리고 지원 시스템의 한계. 이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흔히 그냥 게으르다거나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잘못된 시선이 결국 이분들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더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경계선 지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인식 개선이 시급한 거죠. 인식이 정말 낮네요. 네. 게다가 정부 지원마저도 부차별로 좀 분절되어 있고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연계도 부족해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시스템적으로도 좀 흩어져 있었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인식 개선을 위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 행사 같은 것과 연계해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요. 네. 또 내년부터는 학교 관리자나 교사분들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새로 만들어서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학교 현장의 이해도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차원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복지관, 민간기관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망을 구축해서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요. 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까지 다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로 정보도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지원도 강화한다고 하고요. 네. 오늘 살펴본 교육부 보고서 이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단했네요. 조기 발견의 어려움, 생애주기 지원의 단절,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과 지원체계 미흡,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 보고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인 사회인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지원 시스템과 캠페인이 이제 계획 단계에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공식적인 노력 외에 어쩌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이런 경계선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는 없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